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삼성 3대 세습의 2단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 3대 세습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1994년에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61억 4천만 원 정도를 증여받고 이 증여받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비상장 주식을 사모으고 그것을 다시 상장시킨 다음에 상장 차익을 남기고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종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1996년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곧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재용과 남매들은 삼성 에버랜드 지분 60%를 훨씬 넘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이후에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앙일보는 계열 분리를 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이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와 생명이 같이 여러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 총수일가가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 구조에 새로운 종자기업인 삼성 에버랜드를 삼성생명 위에 얹어서 이재용 남매가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가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와 또 전자와 더불어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세습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군사작전하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고 또 삼성캐피털과 삼성카드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즉 금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금산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는 데 2013년까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94년부터 2013년까지가 삼성 3대 세습의 1단계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는 에버랜드가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와 다른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다시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 에버랜드에 출자를 하는 순환출자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와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서 삼성 에버랜드 자산의 50% 이상이 삼성생명의 주식이 될 수 있는 따라서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미래전략실, 즉 미전실을 중심으로 한 승계 계획들이 마련이 됩니다. 이 승계 계획의 가장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이른바 중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총수일가의 통제하에 넣고 이를 통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자산 규모를 키워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지주회사 지정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2단계 세습 계획에 따라서 먼저 순환출자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2013년부터 삼성 비금융 계열사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카드와 같은 금융 계열사 지분들을 처분을 하였고 또 삼성 에버랜드를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생명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이른바 중간금융
금융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고자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세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첫 번째가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지분율 규제입니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규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금산분리 규제입니다. 즉 산업과 금융회사를 지주회사가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삼성 에버랜드 밑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 금융 지주회사를 도입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와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짜서 한동안 금융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로비를 활발히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은 방향을 수정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 역시 2015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이 당시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였습니다. 즉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신규 순환출자가 생겼고, 이 신규 순환출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금지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이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 삼성그룹은 2018년 말까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대 세습에서 가장 중요한 2단계 작업은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에버랜드의 합병이었습니다. 이 합병에 앞서서 2014년에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 사업 부분 일부를 흡수합니다. 그 이후에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다음 상장을 하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삼성 SDS 역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는 3대 세습을 위한 종자 기업들이었습니다. 종잣돈을 활용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와 SDS의 BW 전환사채와 유사한 채권입니다. 이것들을 사들였고 이 두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와 그리고 자본 확충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 작업들을 선행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상장을 시켜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다음 에버랜드는 종자기업으로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그리고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다음 다시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사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바꾸는 변신을 거듭하게 됩니다. 삼성 SDS는 종잣돈으로 이런 과정에서 3세들이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종잣돈으로 사용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구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합병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양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제일모직 즉 구 에버랜드 경우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3세들의 지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재용이 23.23%, 이부진, 이서현이 각각 7.7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희 역시 3.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2.24%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은 극히 적었습니다. 특히 3세들의 지분은 없었고 이건희의 지분이 1.3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었으며 지분이 11.21%에 달했고 외국인 지분도 33.5%에 달했습니다. 이런 지분 구조 하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이 총수일가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리한 합병 비율에 따라서 총수일가의 통합된 기업, 나중에 이름이 삼성물산으로 다시 불리는 이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지분은
1대 0.35로 결정이 됩니다. 이 지분의 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련된 재판은 1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함으로 인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 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요구합니다. 즉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결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판가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엘리엇이 ISDS에 제소를 하게 되고, 이 ISDS 제소 결과가 올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에서 이에 관련된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른바 M사 합병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이 M사 합병 계획안에 따라서 사실상 합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합병안에 의하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이 가격에 주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삼성물산 관련된 좋은 뉴스들은 공시하지 않고, 통합 삼성물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소식들을 알리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한다는 꼼꼼한 계획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를 캐시카우처럼 활용한다는 계획도 함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삼성 에버랜드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비율 문제, 분식회계 문제, 에버랜드를 활용하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루어진 이 합병과 관련된 논란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 것은 바로 2016년에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 과정 와중에서도 세습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분 상속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2020년에 마침내 운명을 하게 되고,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종적인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대부분은 삼성생명, 전자, 물산, 삼성 SDS 주식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회사의 주식은 법정 비율에 따라서 부인이었던 홍라이 여사가 9분의 3을 가지고 세 남매가 9분의 2씩을 물려받았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지분은 홍라이 여사는 전혀 물려받지 않고 이재용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이 3대 2대 1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지분의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상속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분은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 3남매와 홍라이 여사를 포함한 총수 일가들이 31.43% 지분으로 안정적인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18.13%가 됩니다. 즉 31.43%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18.13%라는 것입니다. 홍라이 여사와 두 여동생의 지분을 합쳐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에 못 미치는, 이 부회장 혼자서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그룹 지배를 공고하게 됩니다. 또 삼성물산이 약 20% 정도의 지분으로 생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0.66%에서 10.44%로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는 삼성물산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를 지배하는 금삼복합
재벌 지배 구조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 이 구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분 상속을 통한 세습의 마지막 단계까지가 2021년에 완료가 됩니다. 세습이 완료될 자본시장법 위반과 분식회계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성 3대 세습과 관련된 사법적 절차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